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라임씬 마지막 에피소드 풍무회장 살인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2편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의 세계관이 대통합되는 총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풍무그룹의 곽곡두 회장을 이야기하면서 곡두곽,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 바로 이 풍무 회장 곽곡두 씨가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자면 경성 살인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화에 나왔던 공항 살인사건에서 한탕 조작 사건과 풍무그룹 켄트레일 제작 러시아행 비행기가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살인 사건에서는 주변호를 통해서 그리고 풍무그룹의 비리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어서 전민교 살인 사건을 비롯해 풍무그룹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꼭두각시 회장인 곽곡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유서를 남기며 자신의 가슴에 칼이 꽂혀진 채 사망합니다. 키보드에는 시옷, 기역, 지읒에만 피가 묻어 있었죠. 이번 사건은 1화 때 탐정의 문을 열어주셨던 박 탐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 탐정 외 용의자 5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장사모 63세 여성으로 피해자 곽곡두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키 사장으로 47세 남성이고 풍무그룹의 사장이자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곽유진 40세 남성은 풍무그룹의 상무로 피해자 곽곡두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용의자 주연구는 38살 여성으로 풍무제약연구원이고 미친 여라고 자기를 칭하죠. 미생물학계의 미친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서 37살 남성 피해자 곽곡두 회장의 직속 비서입니다. 전 이번 캐릭터들이 유독 뭔가 캐릭터성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장사모는 비주얼부터 너무 강렬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굳이 장동민 씨는 여장을 시키고 굳이 안유진은 남장을 시켜서 이 캐릭터를 배정한 것 자체가 되게 신박했는데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그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주연구가 스스로를 미친 여라고 하면서 뭔가 웃으면서 약간 뿌듯해하는 그 표정이 묘하게 킹받더라고요. 뭔가 미친 여라고 하니까 다들 욕으로 알아들은 게 너무 웃기지. 너 미친년이라고? 막 이러면서 다들 의심도 안 해. 당연히 그거라고. 그리고 장사모가 되게 말투를 고급지고 우아한 척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경성 크리처 했을 때 수연 배우님이 어설픈 한국어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상 이러면서요. 딱 그런 뭔가 말투였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방구석 코난의 촉을 살려보는 시간이죠. 딱 봤을 때 처음에 범인이다 싶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저는 2명 뽑아도 돼요? 그럼요. 저는 첫 번째로는 곽유진. 왜냐면은 유일하게 본인의 본명을 들고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닉네임을 썼는데 아들이면 곽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곽유진이라고 자기 이름을 달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저의 사심을 담아서 전 장비서 이제 진짜 때가 됐다. 제발 범인 좀 제발 했으면. 한 번만 제발 장진 감독님이 기깔나는 범인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끝까지 장비서를 뽑았습니다. 곽유진 추리는 좀 소름 돋는데요. 그쵸? 진짜 좀 코난이죠? 코난이네요. 나가세요. 근데 저는 곽유진이 왜 곽유진이라고 했지라고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곽씨를 살려야 되니까 곽을 새로운 성으로 두고 이름을 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는데 둘 다 의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럼 곽아들로는 안 하고요? 그럼 안유진이 사라지잖아요, 이름이. 안 씨니까. 네. 다 자기 성을 가져갔는데 그 곽씨를 살리기 위해 그냥 이름을 살렸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추리가 의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감사해요. 네. 감독님 지금 게이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는 저희의 안 짜맞추기. 생각했는데. 저는 키사장이다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젊음에 집착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초반에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고 그러면 젊음에 집착해서 그런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은 사람 중에 좀 집착을 했던 사람은 키사장이지 않나. 그리고 그 뷰티 용품이 굉장히 초반에 나와요. 엄청 진열장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뭔가 키사장이 수상하다. 그리고 회장이 죽었는데 사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 클리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2명씩 뽑았었는데 이번에도 2명을 뽑아보자면 저도 곽유진이랑 장사모. 오, 장사모? 그러니까 그냥 수상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그냥 범인상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그 클리셰라고 했잖아요. 2인자가. 근데 와이프 또는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 와이프도 전 좀 클리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연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지만 뭔가 좀 과하게 오버액팅 하는 게 맞죠. 좀 그랬어요. 저는 장사모가 이제 장동민 씨님 본체가 그 범인 역할을 너무 많이 맡았어서 2번이나 했었잖아요. 이전에. 맞아. 그쵸. 그래서 요번엔 아니겠다라는 살짝 좀 나는 2번 해서 음. 이번에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했네요. 네. 왜냐면 이게 그 탐정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한 게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균등한 배부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박탐정이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딱 키자마자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박탐정? 약간 이런 느낌. 문을 열고 네. 닫는 느낌?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 주요 인물들에 관한 단서를 보면서 각자 추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화는 좀 다른 화와 다르게 5명 다 핵심 인물이었다기보다는 범인이 좀 좁혀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범인 3명을 두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번 화만의 핵심 서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세계관 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교주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요거 빼미님이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교주 살인 사건에서 봤듯이 승천식에서 신교주가 불타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신교주의 동생 신동생이 사망했고 신교주는 곽씨 일가의 도움으로 도주한 후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서 풍무와 곽씨 일가를 조종하고 있었죠. 이게 엄청난 반전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혹시 신교주가 범인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신교주가 살아있을지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범인일 거라는 생각까지는 안 갔고요. 네. 신교주가 살아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을 했듯이 또 인터넷에 그런 썰이 돌았잖아요. 신교주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을 볼 땐 모르고 그런 인터넷 코멘트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대박. 이거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범인일 것까지는 몰랐는데 살아는 있을 것 같다는 확정하고 본 것 같아요. 5화를. 진짜요? 저는 감독님이 너무 좋아할 시청자로서 백지와 도화지 상태로 봤다가 여기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뭐 밀지 이런 게 나오면서 신동생의 신교주의 쌍둥이 동생 신동생이 대신 죽었다 했을 때 우와!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걸 위해서 태워 죽였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했습니다. 그러면 더 뭔가 그 비밀의 방이 오픈됐을 때 카타르시스가 네, 있었어요. 반전이 있었죠. 저한테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두 번째 또 연결고리 되는 핵심 서사 요거는 썸머님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교주 살인 사건에서 장의사가 만들었던 JV45 바이러스에 대한 해독제 연구를 계속 이어왔었고 또 주연구가 이 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었죠. 이를 1화에서 나왔던 캠트레일, 즉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 기술을 통해서 JV45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풍무제약이 개발한 유일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고가로 세상에 내놓아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내용이 거의 뉴스 아나운서 JV45 같았나요? 네, 캠트레일 이런 전문적이어 보이네요. 그냥
사실 1화 때 캠트레일이 대체 뭐야 하고 대충 넘겼던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확실하게 맞아요. 있어서 이게 이렇게 쓰인다고? 이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되게 핵심적인 서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와 이걸 연결하네에서는 저는 캠트레일이 가장 큰 뭔가 도파민으로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JV45 바이러스가 이름이 뭘까 하고 저희끼리 밝혔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장 바이러스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었죠. 왜냐면 그때 장 의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맞죠. 그거를 아직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니. 주연구 제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인가? 주연구가 그거를 본인이 독점 담당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하지만 제이는 이어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서사가 두 개가 밝혀지면서 신교주가 얼마나 악당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또 핵심 증거로 신교주가 텔로미어 시술을 받아요. 이게 90년대에 수술을 받아서 수술 후에 30대가 되고 총 나이는 114살인가? 그렇죠. 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너무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가 일단 젊은 나이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장사모가 65세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장사모가 범인 선상에서 제외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해서 얻고 싶은 얼굴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것 때문에 장사모, 장비서는 제외 이렇게 나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합성 그 미감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수술해서 얻고 싶을 정도의 얼굴만 신교주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전 괴리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박탐정이 막 쌍꺼풀 있는 사람 찾고 다니는 게 맞아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탈락. 이 정도면 막 이러고. 주연구가 아니요 전 얄쌍해서 안 돼요 막 이러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만약에 두 분은 이런 기술 진짜 발견되면 하고 싶으세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 번 더 젊음의 나이로 갈 수 있는 거죠. 외관을. 완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이는 이제 114살이잖아요. 저는 좋은데요? 한 번 더 살고 싶어요? 한 번 한 더 번 사는 건 더 아니잖아요. 사는- 외형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젊어지고 다시 늙고 이거를 다시 가정을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기억이 있는 채로 한 번 더 사는 거잖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60살쯤에 30으로 돌아가서 30년 더 살고 60의 그 모습으로 90살에 죽는 거죠. 공감합니다. 100 몇 살까지 살고 싶진 않고 근데 나중에 되면 왜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도 2번 갈아야 되고 관절도 한 번 더 갈고 싶고 100년 살기에는 몸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 하니까 새 이와 새 관절로 저도 너무 30년 살고 싶어요. 향후 향후 말고 그 노년기 30년을. 노년기 때. 지금도 제가 늙어가는 게 때려도 돼요 진짜? 아니 너무 속상한데 지금 본인이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근데 그거는 신체 나이랑 다를 수도 있죠. 이게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 시기라는 게 내 체력과 나의 신체에 있어서 그걸 벌써 이렇게 놓쳐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운동을 하세요. 열심히 해주자는 어쨌든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심지어 정신 연령은 나는 이미 맥스인데 난 경험치 짱인데 그리고 돈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쳤다. 너무 하고 싶어요. 역시 전 글구다? 진짜요? 네. 그냥 내가 나이는 이만큼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30대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냥 거기까지가 내 끝이면 그냥 거기서 근데 다시 산다는 게 그냥 생김새만 30이고 60에 그쵸.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도 벌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뭔가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까지 흐름을 역행하고 싶지 않아요. 순리대로?
너무 오. 철학자 같은 발언이었나요? 아니 저는 오직 외모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도요. 응. 젊어지는 신체 얼마나 아, 좋아? 신체가 너무 좋아. 뭐 그럴 수 저도 만약에 해서 안유진님의 얼굴이 된다면야 저도 2번이고 3번이고 하고 싶네요. 저 굉장히 좋은 음. 마무리 멘트였어요. 저- 네. 그러면 저희 다시 돌아와서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핵심 후보 3인방으로 나뉘어졌던 인물이 키 사장, 곽유진, 주영구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키 사장을 제일 의심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주영구가 너무 치고 의심이 올라왔죠. 됐어요. 수상했어. 네. 일단 그래도 키 사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키 사장이 아빠가 키아비잖아요. 이 장진 감독님이 키아비가 신규주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지금의 키 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런 추리를 하는데 또 소름이 막 장진 감독님이 말하면은 다 진짜 같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사가 부여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도 뷰티용품이 너무 많은 것도 그리고 막 잡지에서 키 사장은 뱀파이어 같아요 막 이런 동안 외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키 사장일 수 있겠다. 그 키아비의 감사패 이런 것도 보면 나이도 딱딱 맞고 그래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맞아요. 근데 뭔가 더 수상한 사람들이 나중에 급부상하기는 했어요. 그 후반부에 좀 수상해진 인물은 곽유진과 주영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곽유진은 그 곽유진의 엄마 아빠인 안내현과 곽국두에 대해서 장사모가 진행한 뒷조사에서 이 계속 안내현과 곽국두의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은 바로 곽유진인데 곽유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엄마라고 주장된 안내현의 일기를 보면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그 나 혼자 노래 가사가 나온단 이렇게 말이죠. 또 울고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아니 자식이 있는데 굳이 일기에 나 혼자 밥을 먹고 이런 걸 쓸 이유가 없다라는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되죠. 게다가 곽유진 하면 너무 타당한 증거, 텔로미어 수술로 갖고 싶을 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요. 얼굴에 굉장히 집착하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생일이 3월 1일이라는 이 점이 나중에 가서 되게 많이 핫한 증거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수상한 인물은 바로 주영구인데요. 주영구는 매주 회장실에서 연구 성과를 보고하면서 회장과의 독대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데 입사 전에 3개월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게 태국 힐링 여행을 갔다가 툭툭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신교주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죠. 게다가 여기에 의심을 좀 더해줬던 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영양제를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도 뭔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다. 대충 이렇게 홍조를 뭐 막기 위해서다 맞아요. 했는데 수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미생물학에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그 상 타이틀을 보니까 미생물학의 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가장 의심스러우셨나요? 와 여기 라인업이 너무 쟁쟁한데 일단 근데 마지막에 주영구 소개해 주신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 경성 때부터 왜 자꾸 이런 캐릭터를 맡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성 호르몬 영양제랑 왕 이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되게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게 뭐 여자 남자 상관없이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왕이면 좀 이상하다. 여자에게 그냥 붙이긴 이상하다. 여왕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가치관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태국에 갔다고 성전환 수술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맞아. 정말 그 인과관계에 논리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고 여성 호르몬 영양제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홍조에도 뭐 영양 도움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런 사람의 편입견 선입견. 편견 편견과 선입견 말하면서 이 사람의 선입견을 이용해서 자꾸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나도 그 선입견에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그쵸. 같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의심이 됐고 그리고 그 일기장을 보고 아들이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라고 밝혀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서 아하 했어요. 네오님이 아까 키아비, 신교주, 키사장 이 연관관계를 장진 감독님이 뽑아냈을 때 이출이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일기를 보고 처음에는 나 혼자 밥을 먹고 뭐 이거를 처음에 읽었다가 다시 추리를 했을 때 근데 왜 아들 이야기가 없죠?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다 하고 그때부터 그 증거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곽유진, 주영구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습니다. 아, 그쵸. 그리고 그 캠트레일 시연하는 날짜가 3월 1일이었나요? 3월 1일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막 내 생일이라 뭐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맞아요. 그 점도 너무 수상했죠. 그리고 또 뭔가 3월 1일이 3일절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8월 지난 회차에 이제 경성 교주 살인 사건에서 8월 15일에 사건이 있었고 뭔가 그게 이어지는 맥락에서 날짜를 설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주연구가 저는 진짜 수상했는데 이 모든 증거들이 너무 불리한 정황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이게 범인이랑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회차에 탐정을 맡으셨던 박지윤 님이 사실 시즌 2 땐가 한번 그 박미녀 맞아요. 그 연기를 해서 성전환을 한 범인 연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박강남이었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박탐정이 뭔가 더 그래서 찝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본인이 한번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밝혀진 이유가 성전환 무슨 그런 호르몬제를 맞아가지고 맞아요. 그걸 피해자가 알게 돼서 죽인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뭔가 에스트로겐 이런 게 그냥 선입견을 넘어서 이건 증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한 번 엄청난 회차의 반전으로 써먹었었는데 이 박강남 반미녀 때 이걸 한 번 더 쓸까라는 그치. 생각을 이 저는 메커니즘을. 해서 오히려 좀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곽유진이 방에 거울을 엄청 많이 모아놔요. 그 증거가 전 너무 수상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미친 사람 캐릭터는 보통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 완벽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뭔가 거울을 모아둘 정도의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이면은 뭔가에 대단히 꽂혔다는 거잖아요. 내 외모에라던가 뭔가 이 젊음에라던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유진님이 전 나르시즘이 있어서요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이브 컨셉을 가져온 건가? IM이 딱 떠오르면서 일부러 맞네. 나르시즘 그거를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수상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거울 하나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쵸, 조심하세요. 범인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한 5개 있는 것 같은데. 5개 있어요? 손가울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 사실 처음에는 툭툭 사고가 그렇게 웃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출연자들이 웃겨 하는 게 웃긴 거예요. 툭툭만 나오면 다들 미친 듯이 웃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 툭툭 보셨어요? 승차감? 아니요. 진짜 빨라요. 툭툭 진짜 빨라. 사고가 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네티즌들도 볼 때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툭툭 사고 날만 하네. 다칠만 한데? 3개월이나 쉬었으면은 심심했겠어요. 그 곽유진이 나중에 돼서 이제 출연자들이 너 이거 아들로 위장을 한 거 아니냐, 신분 세탁을 한 거 아니냐, 곽곡두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아니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자기가 여기 있다.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변명을 들으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당연히 아들이 아니니까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겠지만 그 포인트가 저는 되게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었다는 과거의 기록은 남아있고 본인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너가 걔라는 어떤 물질적인 증거를 안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핵심적인 부분을 잘 잡으셨네요.
전 몰랐거든요. 또 안유진님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당당함과 기백으로 저는 속아 넘어. 그렇구나. 그 또 저희가 이번 크라임씬 시리즈를 계속 하면서 뭔가 비밀의 장소나 비밀의 공간이 열리는 거에 대한 저희가 카타르시스를 계속 말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그게 뭔가 진짜 봐라 이게 진짜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딱 맞아요. 나온 것 같아요. 그 장진 감독님이 그 책장의 버튼을 알아내는 그 장면도 전 정말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완전 감독님의 시선으로 딱 뭔가 그 행동을 취한 것 같아요.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불러가서 이걸 딱 누르는 게. 그쵸. 그리고 딱 공간이 열렸는데 대짝만하게 신겨진 얼굴이 있는 걸 보고 아 진짜 내가 출연자였으면 진짜 깜짝 놀랐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야 뭐 네티즌의 그런 코멘트도 보고 예고편도 보고 이러니까 뭔가 이 플로어를 좀 알아가는 거지만 출연자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소름 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얘기 꺼내신 김에 저희 수미상관식 엔딩이었잖아요. 그래서 떡밥 회수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더 그러면 말을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재단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찜찜했던 게 그 경성살인 사건에서 옥새를 누가 가져가는 손만 나오고 그 옥새에 대한 뭐가 안 나왔었는데 맞아요. 딱 보니까 이 재단에 옥새가 있었고 사실 이 옥새가 엄청난 그 범인을 알려주는 증거 위에 놓여진 엄청난 오브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름이 좀 돋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선교랑 풍무그룹의 연관성을 나온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둘 다 춤을 추는 거랑 신선을 의미하는 한자를 조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싶었어요. 전 이게 좀 소름이었어요. 이 풍무 그룹의 이름에 뭔가 얽힌 비하인드가 그쵸.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대기업 이름 뭔가 바람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라임씬 마지막 에피소드 풍무회장 살인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편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의 세계관이 대통합되는 총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풍무그룹의 곽곡두 회장을 이야기하면서 곡두곽,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 바로 이 풍무 회장 곽곡두 씨가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자면 경성 살인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화에 나왔던 공항 살인 사건에서 한탕 조작 사건과 풍무그룹 켄트레이 제작 러시아행 비행기가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살인 사건에서는 주변호를 통해서 그리고 풍무그룹의 비리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어서 전민교 살인사건을 비롯해 풍무그룹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꼭두각시 회장인 곽곡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유서를 남기며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혀진 채 사망합니다. 키보드에는 시옷, 기역, 지읒에만 피가 묻어 있었죠. 이번 사건은 1화 때 탐정의 문을 열어주셨던 박 탐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 탐정 외 용의자 5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장사모 63세 여성으로 피해자 곽곡두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키 사장으로 47세 남성이고 풍무그룹의 사장이자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곽유진 40세 남성은 풍무그룹의 상무로 피해자 곽곡두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용의자 주연구는 38살 여성으로 풍무제약연구원이고 미친 여라고 자기를 칭하죠. 미생물학에 미친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서 37살 남성 피해자 곽곡두 회장의 직속 비서입니다. 전 이번 캐릭터들이 유독 뭔가 캐릭터성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장사모는 비주얼부터 너무 강렬했거든요. 맞아요. 굳이 장동민 씨는 여장을 시키고 굳이 안유진은 그쵸, 남장을 그쵸. 시켜서 이 캐릭터를 배정한 것 자체가 되게 신박했는데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그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주연구가 스스로를 미친 여라고 하면서 뭔가 웃으면서 약간 뿌듯해하는 그 표정이 묘하게 킹받더라고요. 뭔가 미친녀라고 하니까 다들 욕으로 알아들은 게 너무 웃기지. 네, 맞아요. 너 미친년이라고? 막 이러면서. 다들 의심도 안 해. 당연히 그거라고. 아 그리고 장사모가 되게 말투를 고급지고 우아한 척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경성 크리처 했을 때 수연 배우님의 아. 어설픈 한국어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상 이러면서요. 딱 그런 뭔가 말투였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방구석 코난의 촉을 살려보는 시간이죠. 딱 봤을 때 처음에 범인이다 싶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저는 2명 뽑아도 돼요? 아 그럼요. 저는 첫 번째로는 곽유진. 음. 왜냐면은 유일하게 본인의 본명을 들고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닉네임을 썼는데 아들이면은 곽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곽유진이라고 자기 이름을 달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저의 사심을 담아서 전 장비서 이제 진짜 때가 됐다. 제발 범인 좀 제발 했으면. 한 번만 제발 장진 감독님이 기깔나는 범인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끝까지 장비서를 뽑았습니다. 아 곽유진 추리는 좀 소름 돋는데요. 그쵸? 진짜 좀 코난이죠? 코난이네요. 나가세요. 근데 저는 곽유진이 왜 곽유진이라고 했지라고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곽씨를 살려야 되니까 곽을 새로운 성으로 두고 이름을 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는데 둘 다 의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럼 곽아들로는 안 하고요? 그럼 안유진이 사라지잖아요, 이름이. 안 쉬니까. 다 자기 성을 가져갔는데 그 곽씨를 살리기 위해 그냥 이름을 살렸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저는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 추리가 의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감사해요. 네. 감독님 지금 게이득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저희의 짜맞추기. 생각했는데. 저는 키사장이다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젊음에 집착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초반에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고 그러면 젊음에 집착해서 그런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은 사람 중에 좀 집착을 했던 사람은 키사장이지 않나. 그리고 그 뷰티 용품이 굉장히 초반에 나와요. 엄청 진열장에 꽉꽉 차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뭔가 키사장이 수상하다. 그리고 회장이 죽었는데 사장이다? 그러면 이거는 빼박 클리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2명씩 뽑았었는데 이번에도 2명을 뽑아보자면 네. 저도 곽유진이랑 장사모. 오, 장사모? 그러니까 그냥 수상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범인상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그 클리셰라고 했잖아요, 2인자가. 근데 와이프 또는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 와이프도 전 좀 클리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연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지만 뭔가 좀 과하게 오버액팅 하는 게 맞죠. 좀 그랬어요. 저는 장사모가 이제 장동민 씨님 본체가 그 범인 역할을 너무 많이 맡았어서 2번이나 했었잖아요, 이전에. 맞아. 그쵸. 그래서 요번엔 아니겠다라는 살짝 좀 나는 2번 해서 음. 이번에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했네요. 네, 왜냐면 이게 그 탐정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한 게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균등한 배부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박탐정이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딱 키자마자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탐정? 약간 이런 문을 열고 네. 닫는 느낌?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 주요 인물들에 관한 단서를 보면서 각자 추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화는 좀 다른 화와 다르게 5명 다 핵심 인물이었다기보다는 범인이 좀 좁혀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범인 3명을 두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번 화만의 핵심 서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세계관 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교주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요거 빼미님이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교주 살인 사건에서 봤듯이 승천식에서 신교주가 불타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신교주의 동생, 신동생이 사망했고 신교주는 곽씨 일가의 도움으로 도주한 후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서 풍무와 곽씨 일가를 조종하고 있었죠. 와, 이게 엄청난 반전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혹시 신교주가 범인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신교주가 살아있을지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범인일 거라는 생각까지는 안 갔고요. 네. 신교주가 살아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을 했듯이 또 인터넷에 그런 썰이 돌았잖아요. 신교주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을 볼 땐 모르고 그런 인터넷 코멘트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대박. 이거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범인일 것까지는 몰랐는데 살아는 있을 것 같다는 확정하고 본 것 같아요. 5화를. 진짜요? 저는 감독님이 너무 좋아할 시청자로서 백지와 도화지 상태로 봤다가 여기 그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뭐 밀지 이런 게 나오면서 신동생의 쌍둥이 아니 신교주의 쌍둥이 동생 신동생이 대신 죽었다 했을 때 우와!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걸 위해서 태워 죽였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했습니다. 그러면 더 뭔가 그 비밀의 방이 오픈됐을 때 카타르시스가 있었겠어요. 반전이 있었죠. 어. 저한테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두 번째 또 연결고리 되는 핵심 서사 요거는 썸머님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교주 살인 사건에서 장의사가 만들었던 JV45 바이러스에 대한 해독제 연구를 계속 이어왔었고 또 주연구가 이 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었죠. 이를 1화에서 나왔던 캠트레일, 즉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 기술을 통해서 JV45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풍무제약이 개발한 유일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고가로 세상에 내놓아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내용이 거의 뉴스 아나운서 JV45 같았나요? 네, 캠트레일 이런 전문적이어 보이네요. 그냥 사실 1화 때 캠트레일이 대체 뭐야 하고 대충 넘겼던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확실하게 맞아요. 있어서 이게 이렇게 쓰인다고? 이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되게 핵심적인 서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와 이걸 연결하네에서는 저는 캠트레일이 가장 큰 뭔가 도파민으로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JV45 바이러스가 이름이 뭘까 하고 저희끼리 밝혔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장 바이러스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었죠. 왜냐면 그때 장의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맞죠. 그거를 아직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니. 주연구 제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인가? 주연구가 그거를 본인이 독점 담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제이는 이어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핵심 서사가 두 개가 밝혀지면서 신교주가 얼마나 악당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또 핵심 증거로 신교주가 텔로미어 시술을 받아요. 이게 90년대에 수술을 받아서 수술 후에 30대가 되고 총 나이는 114살인가? 그쵸. 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너무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엄청난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가 일단 젊은 나이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장사모가 65세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장사모가 범인 선상에서 제외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해서 얻고 싶은 얼굴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것 때문에 장사모, 장비서는 제외 이렇게 나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합성 그 미감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수술해서 얻고 싶을 정도의 얼굴만 신교주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전 괴리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박탐정이 막 쌍꺼풀 있는 사람 찾고 다니는 게 맞아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탈락. 이 정도면 막 이러고. 주연구가 아니요 전 얄쌍해서 안 돼요 막 이러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만약에 두 분은 이런 기술 진짜 발견되면 하고 싶으세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 번 더 젊음의 나이로 갈 수 있는 거죠. 외관을. 완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나이는 이제 114살이잖아요. 저는 좋은데요?
한 번 더 살고 싶어요? 한 번 더 번 사는 건 더 아니잖아요. 사는- 외형만 그런 응.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젊어지고 다시 늙고 이거를 다시 가정을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기억이 있는 채로 한 번 더 사는 거잖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60살쯤에 30으로 돌아가서 30년 더 살고 60의 그 모습으로 90살에 죽는 거죠. 공감합니다. 100 몇 살까지 살고 싶진 않고 근데 나중에 되면 왜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이도 2번 갈아야 되고 관절도 한 번 더 갈고 싶고 100년 살기에는 몸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 하니까 새 이와 새 관절로 저도 너무 30년 살고 싶어요. 향후 향후 말고 그 노년기 30년을. 아 노년기 때. 넌 지금도 제가 늙어가는 게 때가 더 돼요 진짜. 아니 너무 속상한데 지금 본인이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아 근데 그거는 신체 나이랑 다를 수도 있죠. 이게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 시기라는 게 내 체력과 나의 신체에 있어서 그걸 벌써 이렇게 놓쳐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운동을 하세요. 열심히 해주자는 어쨌든 돌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심지어 정신 연령은 나는 이미 맥스인데 난 경험치 짱인데 그리고 돈도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미쳤다. 너무 하고 싶어요. 역시 전 글구다? 진짜요? 네. 그냥 내가 나이는 이만큼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30대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냥 거기까지가 내 끝이면 그냥 거기서 근데 다시 산다는 게 그냥 생김새만 30이고 60에 그쵸.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도 벌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뭔가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까지 흐름을 역행하고 싶지 않아요. 순리대로? 너무 오. 철학자 같은 발언이었나요? 아니 저는 오직 외모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도요. 응. 젊어지는 신체 얼마나 좋아? 신체가 너무 좋아. 뭐 그럴 수 저도 만약에 해서 안유진님의 얼굴이 된다면야 저도 2번이고 3번이고 하고 싶네요. 저 굉장히 좋은 음. 마무리 멘트였어요. 어. 네. 그러면 저희 다시 돌아와서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핵심 후보 3인방으로 나뉘어졌던 인물이 키 사장, 곽유진, 주영구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키 사장을 제일 의심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주영구가 너무 치고 의심이 올라왔죠. 됐어요. 수상했어. 네. 일단 그래도 키 사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키 사장이 아빠가 키아비잖아요. 이 장진 감독님이 키아비가 신규주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수술을 통해서 지금의 키 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런 추리를 하는데 또 소름이 막 장진 감독님이 말하면은 다 진짜 같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사가 부여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도 뷰티용품이 너무 많은 것도 그리고 막 잡지에서 키 사장은 뱀파이어 같아요. 막 이런 동안 외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키 사장일 수 있겠다. 그 키아비의 감사패 이런 것도 보면 나이도 딱딱 맞고 그래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맞아요. 근데 뭔가 더 수상한 사람들이 나중에 급부상하기는 했어요. 그 후반부에 좀 수상해진 인물은 곽유진과 주영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곽유진은 그 곽유진의 엄마 아빠인 안내현과 곽국두에 대해서 장사모가 진행한 뒷조사에서 계속 안내현과 곽국두의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식은 바로 곽유진인데 곽유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엄마라고 주장된 안내현의 일기를 보면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그 나 혼자 노래 가사가 나온단 이렇게 말이죠. 또 울고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아니 자식이 있는데 굳이 일기에 나 혼자 밥을 먹고 이런 걸 쓸 이유가 없다라는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되죠. 게다가 곽유진 하면 너무 타당한 증거 텔로미어 수술로 갖고 싶을 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요. 얼굴에 굉장히 집착하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생일이 3월 1일이라는 이 점이 나중에 가서 되게 많이 핫한 증거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수상한 인물은 바로 주영구인데요. 주영구는 매주 회상실에서 연구 성과를 보고하면서